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는 KTX 세종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세종이 지역구인 이해찬 당대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14선언 11주년 기념 방북단의 일원이었던 이장섭 정무부지사가 북측의 강한 교류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은 북측에 무해 마스터십 참가와 경제문화의약품 등 8가지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도심에 방치된 청주 명암저수지 활용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 대구와 대전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제천에서 여학생들의 집단 폭행 의혹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서너 명의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밤새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는 영상이 SNS에 유포되자 국민 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열어봐. 세상을 향한 문. 우리에게 입학은 취업이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KTX 세종역 설치 움직임에 대해서 그동안 소극적인 목소리를 내던 이시종 지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앞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답을 피했던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불쾌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며 세종역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이해찬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충청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시종 지사가 이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세종역은 충청권 상생을 해치고 고속철을 저속철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충북도민은 세종역 신설 동향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역 신설 주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 지사의 직설 화법에 대해 즉답을 피했던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세종역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차름 도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 여건이 갖춰지면 대전 유성구 인구 등이 포함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며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지역구 현안에 반대하는 데 대해 불쾌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동료 의원들이 누그러뜨리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34개 현안에 대한 여당의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 강릉으로 연결되는 그 선상이 어떻게 보면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통팔달하는 그런 축을 만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 경유와 세종역 신설 반대를 외치며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은 박사하라! 이해찬을 구속하라!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14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는 이장섭 정무부지사도 참석해 다양한 교류협력 과제들을 건의했습니다. 북측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이번 14선언 기념행사 방북단에는 전국 6개 지자체가 포함됐는데 이장섭 정무부지사도 방북단 일원으로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충북은 내년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북한 선수단 파견과 신채호, 홍명희, 정지용 관련 학술 교류, 약용작물 등 천연물 재배 시범단지 조성과 인도적 차원의 결핵 퇴치, 의약품 지원 등 8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장섭 부지사는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이 남북 교류 협력에 실용적 진전을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를 뛰어넘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류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북의 변화 의지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 협력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게 앞으로의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한다는 느낌이에요. 뭐 조심스럽긴 한데 굉장히 적극적이다. 제가 느낀 감은. 이 부지사는 충주 무예 마스터십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면서 필요하다면 이시종 지사가 방북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은 북한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여건만 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제천에서 또다시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여중생이 또래 서너 명에게 밤새도록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고 또 다른 학생이 이 학생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치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대가리 똑바로 들어. 이번에는 머리채를 붙잡더니 사과를 강요합니다. 결국 피해 여중생은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SNS상에 올라온 제천 여중생 폭행 사건이라는 영상입니다. 피해 여학생은 이곳 공중화장실에서 늦은 밤 시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 측은 이 같은 폭행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장기 무단결석 중이어서 구체적 폭행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근데 자기는 거기에 가담을 하잖아. 나머지 2명은 이제 공수를 tange죠. 이제 연락이 좀 안 된다. 그러니까 해당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경찰도 피해 학생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에서 해마다 36건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는 모두 183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의 유형으로는 강제추행 등 성폭력이 174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노선을 준비 중인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의 면허 발급이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와 플라이 강원 등 저비용 항공사의 신규 면허 심사 결과를 내년 3월쯤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허 심사 항목에 기존에 없던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추가되는 등 면허 발급이 더 까다롭게 됐습니다. 한편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면허 심사 반려 처분 뒤 재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한 달 만에 완팔된 정도로 인기였던 한 오피스텔 상가가 지금은 텅텅 비었습니다.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은 사기 분양을 주장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여 세대가 입주한 청주의 한 오피스텔 상가입니다. 지난 2015년 주변 상가보다 10% 이상 비싼 분양가에도 한 달 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절반이 넘는 상가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가들이 비어있는 이유는 당초 이곳에 들어오기로 했던 대형마트가 입점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전용 주차장과 카트 보관소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마트 측에서 입점을 거부한 겁니다.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은 모객 능력이 뛰어난 농산물 전문마트의 입점을 믿고 계약했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합니다. 저희는 고분양가로 분양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공실 상태로 남아 있는데 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게 그 분양 사기 아닙니까? 시행사와 시공사는 대형마트에 준하는 슈퍼를 입점시키겠다면서 마트 입점 취소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다가 홍길동에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하지만 계약자들은 농산물 전문마트와 일반 슈퍼는 모객 능력이 다르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손님들 모객하는 그 차원이 달라서 저희들은 계약을 진행할 이유 없습니다. 비대위는 10억 원이 넘는 계약금 반환과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CJB는 사실상 방치된 청주 명암 저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암 저수지와 비슷한 휴게 공간을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김우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대구시 수성구 일대 카페와 식당들입니다. 대구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수성못과 들한길 등 인근 식당과 카페의 옥상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농업용수란 이유로 금지했던 저수지 야간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대구시가 직접 도심 속 휴게 공간 활용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드란길요 먹거리 타운을 좀 명물화시키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옥외 영업도 드란길 쪽에도 확대하기로 했는 것입니다.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만인산 휴게소입니다. 빼어난 산세와 잘 가꿔진 주변 경관으로 대전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호떡 때문에 와요. 호떡 맛있어서. 뭐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휴게소의 명물은 줄까지 서서 먹는 호떡. 10년 전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호떡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곳 역시 청주 명암타워와 마찬가지로 시에게 민간인이 수탁권을 받아 운영되는데 운영자의 사업 수완과 수십 년에 걸친 적극적인 설비 투자로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된 겁니다. 대전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게 되면서 이제 차츰 이제 주변에 작은 카페라든지 뭐 큰 식당도 생기고 그러면서 솔직히 저희 휴게소로 인해서 주변 이제 상권들이 많이 발달을 했죠. 저희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행정과 민간 수탁자의 적극적인 운영, 명암 저수지라는 훌륭한 휴게 공간을 눈앞에 두고서도 방치하는 청주시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입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청주 명암 유원지의 활용 방안을 취재한 김우준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물어보죠. 취재 결과 방치된 명암 유원지 살릴 방안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명암 유원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명암 타워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맨 아래층에 있는 컨벤션 센터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명암 타워의 소유권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명암 타워는 엄밀히 말해서 청주시 소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이거를 이제 기부 체납 형식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2023년까지 운영권을 준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사실상 운영자가 잦은 법정 다툼으로써 사실상 뭐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민간 사업자와 계약한 청주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청주시 조례에 따르면 명암타워 수탁자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청주시가 그 위탁권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계약이 아직 5년이나 남았고 사안이 복잡해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청주시 말대로라면 2023년까지 명암타워는 저렇게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그것은 청주시 의지의 문제일 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수탁자가 수탁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면 조례상의 위임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청주시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5년 후에 돌려받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행사를 해서 지금 돌려받든지 청주시는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요.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명암 타워 자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뭐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암 저수지 차원으로는 이제 뭐 산책로와 그리고 출렁다리, 음악 분수 등 각종 인프라를 좀 설치해서 약 100억 원 규모의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전문가들은 도시 규모가 과거와는 달라진 것처럼 단순한 상업지구의 개발 그리고 이용객 증가의 1차원적인 접근보다는 명암 유원지 주변의 자연 경관과 그리고 청주 박물관, 청주랜드 등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확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주변 지역과 벨트를 통해서 각각 기능을 분담을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집적 이익의 그 경제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각각 단위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나와서 어떻게 됐든 간에 애물단지가 된 명암 저수지 보물단지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오늘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교육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청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교육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과 한 시장은 또 청주 행복교육지구 운영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학교 주차장 개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충북 지역 사립유치원이 무상급식 혜택과 함께 급식비를 지원받게 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올 하반기 사립유치원 91곳, 원생 9천여 명에게 한 사람당 최고 24만 8천 원씩 무상급식비 20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급식비를 돌려주고 11월 원비에서는 급식비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북지부는 학교 비정규직 관련 단체 교섭이 이달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북지부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며 다음 달 12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불성실한 교섭이 계속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충주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밀린 임금을 받게 해달라며 고공 농성을 벌였습니다. 119 구조대와 경찰은 바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근로자들은 2시간여 만에 고공 농성을 풀었습니다. 청주공항의 시외버스 노선이 공항 이용객 수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청주공항 시외버스 노선은 7개로 충북 지역을 행선지로 하는 노선은 증평을 거쳐 충주로 가는 노선이 유일했습니다. 박 의원은 청주공항이 충북권 거점 공항과 세종시의 관문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영동군 학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59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와 55살 정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김 씨가 숨지고 동승자 남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CJB 8시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